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제품 안전 활동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제조물 책임에 대한 대책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활동이죠. 제품 자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인데, 그 제품 안전을 위한 활동은 개발 설계로부터 시작해서 제조의 모든 과정, 그리고 경고 표시에 이르기까지 관련되는 부분이 전체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달성되기 때문에 상당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품의 개선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기술 부문은 전부 다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 단계나 이렇게 되면은 마케팅이나 영업부서 또는 서비스 부서 등 많은 부서들이 관여되기 때문에 제품의 본질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그 사항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는 다시 강조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그런 제품 안전을 위한 활동을 철저히 하면 정말 사고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인가? 실제 그 대량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에 제품 안전을 위한 활동을 아무리 철저히 한다 해도 사고를 완벽하게 막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조물 책임 방어, 그러니까 PL 디펜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L 방어의 위치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번에 말씀드렸던 기업의 제조물 책임 대응 활동의 전체 모습인 PSMS의 모델을 가지고 그 PLD의 PL 디펜스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PSMS 기본 모형은 우측에 보시는 항목들이 실무 대응 활동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앞에 시간까지는 제품 안전, 그러니까 제품의 본질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 제조, 경고 대책 등을 설명을 했고, 이번 시간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이러한 개선 활동을 통해서도 제품의 사고가 완벽하게 차단되지 않을 경우에 시장에 나가서 발생할 수 있는 트러블에 방어하기 위해서 기업이 방어 활동을 어떤 형태로 전개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PL 디펜스 활동은 제품이 시장에 나간 다음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을 출하하고 난 이후에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선 PL 디펜스의 전체 모습을 먼저 한번 보시면서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PL 디펜스의 전체 모습은 크게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PL 클레임과 위기관리. PL 클레임은 PL 사고로 인해서 고객의 불만이 제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클레임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앞의 시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얼리 워닝 시스템, 조기 경보 시스템의 구축이 큰 과제가 되고, 다음은 그 PL에 관한 사항이 단순하게 한 건의 사고의 처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 나간 모든 제품의 리콜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그 단발 사고만이 문제가 아니고 동일한 그런 결함을 갖고 있는 제품이 시장에 그대로 그 존속해 있을 경우에 사고를 또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는다든지 또는 그 당사자 간의 그 처리가 원활치 못할 경우에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소송에 대한 대비, 그 다음에 문서 기록 관리가 있습니다. 자, 문서 기록 관리는 일반적으로 어느 기업체도 전부 다 문서 관리를 전부 하고 있죠. 하지만 PL 디펜스에서 PL 방어 활동에서 얘기하는 문서 관리는 소송이 벌어질 경우에 그에 대비하기 위한 문서나 기록을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보신 PL 디펜스의 전체 내용을 그 업무가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쭉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려하셔야 될 사항은 이제 출하 단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품이 출하되는 것은 영업에서 제반 마케팅이나 영업 활동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제품 판매 계약을 맺게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물류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완성된 제품이 출하되고, 그 다음에 운송 보관
이런 물류 과정을 거쳐가지고 소비자에게 제공돼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제품은 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설치 작업을 해야 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가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흐름을 계속 연결해서 보면은 이제 소비자가 사용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 사용 시에 각종 애프터 서비스 행위가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 점검을 하거나 또는 수리나 서비스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용 과정이 전부 경과되면 이제 소비자가 그 제품의 수명이 종료됐기 때문에 폐기하는 이런 형태의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프로세스 상에서 각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PLT 디펜스의 가장 출발점이 되는데 먼저 영업 부문에서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간략한 매뉴얼의 요점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에서 해야 될 매뉴얼의 첫 번째 사항은 제품의 오용을 초래하는 표현, 예를 들어서 문장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사진 등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항이 제품의 설계도라든지 또는 사용설명서 같은 것을 통해서 제공될 경우도 있지만 영업을 통해서 제공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영업도 고객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그 정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을 경우에 소비자에게 오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그 정보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검토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판매원은 자료를 통해서 소비자와 접촉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대면 접촉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자료와 같은 것은 사전 검토를 통해서 그 잘잘못을 미리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런 대면 접촉을 통해서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통제가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영업을 담당하는 그 판매원이 해도 좋은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가지고 절대로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 권장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가능한 것일지 모르지만은 소비자에게 오해를 초래한다든지 또는 과도하게 안심을 주는 말을 한다든지 그 제품이 위험성을 갖고 있는데 위험이 전혀 없는 것처럼 얘기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영업사원이 자기 임의로 회사의 어떤 보증에 관한 사항을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건 굉장히 잘못된 사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판매 단계에 관여되는 사람들이 영업 부문이라든지 판매원들, 특히 매장에 있는 판매원들이 직접 소비자와 대면을 하면서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 하나하나까지를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그런 판매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유통 과정에 들어가게 되죠. 운송, 보관 등의 행위가 있게 되는데 그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 보관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에는 그 운송 조건과 보관 조건 등을 명확하게 하고 그 관리 방법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운송 보관업자가 결함을 발생시키는 요소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운송 보관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할 수 있죠. 식품 같은 경우에 보관을 잘못하고 그러면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있고 뭐 기타 정밀기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누가 어떻게 책임지느냐를 명확히 해놓음으로써 그에 대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관련한 그런 그 사전 교육이 필요한데 단순하게 운송업자가 그 제품을 뭐 하역하고 운송하는 그런 책임을 지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그런 그 내용이 그 수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서들이 그에 대한 사항을 운송업자에게 전달하는 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그 품질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계약은 제조업자와 소비자하고 이루어지는 계약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은 보증서입니다. 그래서 보증서의 내용을 먼저 보시면은 보증서의 기재 항목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보증이 되는 항목과 되지 않는 항목을 구별해야 됩니다. 다음 면책 특약 금지 조항 등 그 조항과의 위배 사항을 우리가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보증서의 내용을 미리 파악을 하지 못하면 그 사항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
다툼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증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전달을 해야 된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제품의 경우에는 설치 과정이 필요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어컨 같은 경우에 설치를 해야 된다 때 설치 단계에 필요한 사항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단계에 필요한 사항은 우선 그 설치 행위가 거의 대부분 이제 그 전문업자에게 전문가에 의해서 설치될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때는 기술적으로 전문 용어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작업의 내용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건 항상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설치업자가 상당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설치업자와의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문 설치업자만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할 때에는 소비자들이 전문 용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알기 쉬운 용어를 써가지고 소비자의 잘못이나 오류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한 설치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개념을 전달해서 알 수 있는 경우가 앞에 업자의 경우에는 있겠지만, 소비자들은 그런 걸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림을 사용한다든지 해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가 이제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데,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은 정상적인 사용 상태라 그래도 서비스를, 그러니까 사후 봉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서비스에 필요한 사항들을 또 간략한 매뉴얼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비스에 필요한 매뉴얼은 우선 올바른 제품의 설치 방법, 접속 방법 등을 기재를 해놔야 됩니다.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도 간단한 어떤 이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이 그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부품을 지시해 주거나 또는 작업을 지시해 주거나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명시를 해둬야 된다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품을 사용하고 난 이후에 제품이 사용 상태에서 종료됐다, 그러니까 사용이 끝났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을 폐기할 단계에 고려할 사항을 미리 염두에 둬서 정해놔야 합니다. 폐기 단계의 고려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품의 폐기 처리 방법에서 폭발, 파열, 중독, 약상, 약물 같은 경우에 어떤 상해를 일으키는 거죠. 그런 위험이 생기지 않는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어떤 그런 일반적인 그 폐기물 처리 과정을 통해서 쓰레기를 갖다 버리듯이 그런 간단한 방법으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그 위험을 배제하는 그런 그 검토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살펴야 됩니다. 다음에 폐기물이 무단으로 그 야외에 방치되거나 할 경우에, 노상이나 야외에 방치되거나 하면 어린아이들이 그 놀이를 하는 그런 이제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죠. 그때 만약에 위험한 사항 같으면 그걸 미리 고려해야 되고, 만약에 소비자들이 전문 지식이 없는 또는 전문적인 처리 절차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그것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조업자가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이 판매 이후의 단계에 출하부터 제품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단계에 각각 고려해야 될 내용의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사항을 기업이 전체적인 체계를 가지고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에 이제 어떤 전문적인 활동이 필요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정보 관리입니다. 정보 관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관련 정보를 설계 신속히 정형함으로써 안전제품 개발에 적극 반영하며 사고 재발 방지에 활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를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클이 계속 순환하면서 기업의 경영활동이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판매한 제품이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활용되고 사용이 되는지, 또 그로부터 어떤 위험이 초래되는지 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항을 그 정보의 종류별로 한번 구별해가지고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피해에 대한 일반 정보입니다. 피해에 대한 일반 정보는 법규라든지 또는 판례 또는 소비자 단체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또 제3기관, 보통 인증기관의 테스트 결과라든지 하는 것들을 각종 자료에 의해서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PL 크레임에 대한 정보인데 PL 크레임은 실제 사고가 발생한 내용이기 때문에 PL 크레임에 대해서는 상세한 사항이 조사가 돼야 됩니다. 크레임의 내용, 피해, 보상 정도, 당시의 사용 환경은 어땠고 제품은 어느 정도 사용한 제품이었고 고장의 원인은 뭐고 그다음에 그 안전 확인 사항이 뭐냐. 그다음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보험에 관련된 사항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회사의 국내외 그 고객과의 접점을 이루는 모든 부서가 전부 다 관여를 해가지고 이 정보를 입수해야 됩니다. 다음은 PL에 관한 기술 정보인데요. 기술 정보는 이거는 단순한 어떤 크레임 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품의 개선에 적용하기 위해서 제품을 해석하고 기술 동향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특허나 기술 정보를 입수해서 분석을 하고 활용을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여기에는 각 부문의 기술 부문을 포함해서 전사적인 그런 관여가 있게 될 겁니다. 이상으로 판매 이후 단계에 각각의 활동 내용과 함께 정보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판매 후에 고객과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생겨나는 문제점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사항은 통상 PL 크레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PL 크레임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크레임과 달리 제조물 책임법에 해당되는 크레임이죠. 그래서 그 사항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이나 중대한 휴유장애를 수반하는 제품 사고가 그러니까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제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런 그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정확한 정보 관리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PL 크레임 대응이라고 합니다. 이 사항은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의 위기를 초래하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 앞에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PL 크레임의 대응은 일반적인 크레임 처리 절차와 더불어 가지고 위기 관리에 그런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것을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기 경보 시스템은 지금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 크레임을 접수를 해가지고 그걸 처리하고 그 다음에 사고 통지 내용을 보통 사후에 담당 부서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업무의 흐름은 경우에 따라서 어떤 조직이 큰 부서 같으면은 뭐 한 달치를 모아서 보고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사고에 대한 처리를 먼저 하고 그 정보를 나중에 핵심 부서에 전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PL 크레임이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다가는 그러면 기업이 굉장히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거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앞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이 PL 크레임에 해당된다면 일반적인 절차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핵심 부서로 연결이 되고 그 핵심 부서가 바로 현장의 조사를 통해 가지고 관련된 조치를 취하도록 경우에 따라서 이런 중대한 사고는 단순히 회사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나 또는 관청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관청에 이제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사항을 연결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 제품 사고가 나면은 바로 즉각 전문가들이 현장에 충돌을 해가지고 사고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사고 조사의 경우에 이 사고는 법적인 책임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조사자가 자기의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만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의 판단을 현장에 가서 모든 정보를 직접 보면서 판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문장으로 전달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진 등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목격자 등을 확보를 해가지고 나중에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률적인 사항까지도 전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처리 절차를 원만히 해가지고 개별 사고에 대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배상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보면 그것이 해당 제품 한 건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 시장에 판매된 제품에 광범위하게 파급된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파급도가 굉장히 높을 때는 리콜을 해야 되죠. 그 시장에 나간 전체 제품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PL 대응 활동하고 리콜을 한번 비교해가지고 그 개념을 잠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PL, PL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사 책임의 문제입니다. 과거의 계약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에 재조물 책임을 추가를 해가지고 민사 책임을 좀 보완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변경을 시켜놓은 것이죠. 그런데 리콜은 그와 달리 행정기관이 관여를 하는 행정규제의 한 형태입니다. 자, 이것이 그 사법상의 관계냐 행정기관이 관여하느냐의 이제 차이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PL은 사고가 난 이후에 배상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거는 사후의 문제입니다. 사후의 배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리콜은 시장에 나가 있는 제품이 완전치 못하다면 그것을 회수하거나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방적인 활동이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예방 활동을 하게 되면 사고 발생 자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적인 안전 확보의 방법이 됩니다. 다음에 근거법은 PL은 제조물 책임법이고, 리콜은 소비자 보호법이 모법이고, 그 다음에 각 자동차라든지 식품 같은 경우에는 각 개별 제품을 규제하는 법에서 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은 이것은 그 손해배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고, 리콜은 결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바로 리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리콜은 여러 가지 진행 단계를 통해 가지고 회사 내부와 행정기관이 연결돼서 진행이 되는데, 그 진행 단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콜의 진행 단계는 먼저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위해 정보의 수집은 기업이 직접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기관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위해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병원을 통해서 수집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소방서와 같은 그런 그 재난구호 기구를 통해서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통해 가지고 결함 제품의 위해성을 평가를 하고, 만약에 평가 결과 그 제품이 시중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리콜을 실시하게 되는데, 먼저 고려하는 사항은 자발적 리콜입니다. 기업이 스스로 리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기업이 그 제품을 공급했기 때문에 그 제품을 리콜하고 소비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기업의 일차적인 책임이죠. 그런데 만약에 기업이 그러한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그때는 행정기관이 관여를 해가지고 강제적인 리콜을 하게 됩니다. 자발적인 리콜이든 강제적인 리콜이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업과 행정기관의 유기적인 활동을 통해서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조치가 취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리콜의 이제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콜은 어떠한 경우에 실시하게 되는지, 그 리콜의 실시 경우를 한번 또 세부적으로 보시죠. 먼저 잠재적인 위험이 사고로 연결된다는 것이 분석 결과 판명이 되었다 하는 경우입니다. 그 제품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 그것이 제조자는 그게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 그 다음에 소비자로부터, 사용자로부터 어떤 사고 상황이나 사고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사고의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제조 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판단될 경우, 그때 리콜을 해야 되겠죠. 다음에 법규나 규칙 등의 그 기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 나중에 사후에 판명이 된 경우, 이런 경우라면은 법규조사나 규격조사를 통해서 사전에 이 내용을 보완했는데 미처 그것이 충실치 못할 경우에 시장에 나가서 발견된 경우도 있겠죠.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데 그거보다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것이 판명된 경우, 그 내용 역시 리콜의 대상이 돼서 리콜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 리콜을 실시하는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리콜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 리콜의 실시 형태는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리콜의 실시 형태와 내용은 그 심각도에 따라서 볼 수 있어요. 심각도는 그 심각도가 높다 그러면 그 제품을 그대로 시중에 방치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을 완제품을 회수를 하거나 또는 해당되는 부품 같은 것들을 수리나 교환을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제품 자체를 회수하고 환불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거보다 정도가 조금 낮은 결함이 발견됐다 그러면 부품을 소비자에게 제공을 해가지고
보통 뭐 택배라든지 우송을 해가지고 소비자에게 제공을 해서 그 교체된 부품을 사용하십시오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사업자가 직접 회수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조금 낮은 상황에서 사용을 하게 되고, 만약 그보다도 정도가 낮을 경우에는 단순한 그 사용 설명서나 경고문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리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리콜의 내용은 심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고, 자, 이런 리콜이 시행될 때 그 관련 범위가 굉장히 넓게 되는데요. 관련 범위는 그 회사 사내뿐만 아니라 외부까지도 연결됩니다. 우선 고객, 그 다음에 사내 관련 부서, 판매점, 우리의 유통에 관련되는 업체들이죠. 그 다음에 협력업체들, 원재료나 부품을 공급했던 협력업체, 그 다음에 리콜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관청이 관여하기 때문에 해당 관청에 대한 보고라든지 하는 사항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그런 관련자의 범위에 넣어가지고 그 사항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그 광범위한 그 리콜 활동을 시행하게 되면은 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리콜의 영향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우선 리콜을 실시하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 기업 이미지를 저하시킬 가능성을 발생합니다. 제품의 결함이 시장에 나가서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업의 이미지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판매에 영향을 줘가지고 매출 감소가 될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현재 어떤 제품의 사고로 인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 회사가 리콜을 실시하게 되면은 그 사고의 원인을 인정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소송에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 광범위한 제품을 회수할 경우에 비용의 부담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광범위한 회사 경영상에 영향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그 영향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그 시간이 지체되거나 또는 그 관련 의사결정이 지연될 경우에 오히려 문제점이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리콜에 대한 결정이 지체되면 그동안 소비자가 그 제품을 계속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상당히 그 많은 그 사고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신속한 조치를 하게 되는데, 실제 회사의 경우에 이런 거를 신속하게 결정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리콜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상당한 부담으로 그 적용이 되는데, 리콜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시면은 우선 리콜의 통지 비용 있죠. 그것을 고객에게 알리는 비용들, 그 다음에 그거를 회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제품을 보완하기 위해 들어가는 각종 기술적인 비용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비용이 수반돼 가지고 시장의 고객에게 그 정보를 전달해서 리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마케팅 활동이나 판매 활동에 영향을 줘서 그 기업의 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는 이런 이제 그 사항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PL 디펜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PL 디펜스는 일단 영업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보험, 소송, 문서기록까지를 전체를 포괄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PL 클레임은 중대한 사고로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를 아주 정밀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PL은 단순하게 한 건의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리콜과 같은 광범위한 시장에 대한 안전조치가 수반된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PL 디펜스 중에 영업에 수반돼 가지고 관련되는 내용들을 리콜까지 연결을 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PL 디펜스 중에 실제 사고가 발생한 후에 처리해야 될 내용을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